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신가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없앤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먹는 것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힐링 푸드 몇 가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호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호두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 안에는 신경을 좀 이완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이나 단맛을 내는 고구마 역시 힐링푸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이 귤이나 호두, 고구마 많이 드시면서 건강도 챙겨보시고 스트레스도 한 번에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TN 생생정보통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로 알면 돈이 보인다.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은요, 바로 첫 코너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겨울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과연 겨울이 오는 징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이제 그 석화 리듬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겨울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석화 리듬의 겨울이 오는 징조.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가 있지만 네. 물러날 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그래서 물러날 때가 오는 징조가 됩니다. 네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네. 예.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사람 살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든 흥망성쇠라고 합니다. 누구나 잘 나갈 때가 있다면은 대신 물러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 그냥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물론 간혹 30년, 40년, 50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보시면은 길은 경우 20, 30년 정도, 20, 30년 잘 나가다가 어느 시기에 고비를 한두 번씩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누구나 이런 성공과 실패에 리듬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인 거고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규칙이 있으면서 규칙을 제대로 알고 대비를 한다라면은 그런 어떤 그 물러날 때 제대로 물러남으로써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죠. 네. 즉 박수 칠 때 떠나면은 그 어떤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쳐가지고 정말로 그 치명적인 어떤 그 명예에 두고 안 좋은 일을 겪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일이 네.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내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될 때,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첫 타임, 즉, 오늘 강의가 성공과 실패의 10년 주기, 석화 리듬을 통해서 물러날 때를 아는 방법입니다. 석화 리듬의 겨울을 아는 방법, 겨울이 오는 징조. 다시 말해서 석화 리듬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가을에서 늦가을에 나타나는 징조가 되겠죠. 네. 자, 한번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략 1번하고 2번, 3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사소한 실수가 종종 큰 오해를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오해가 생겼는데 해명을 하려게 해도 자꾸 꼬이는 일이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다 때려쳐? 그게 아니라겠죠? 그냥 그 시기는 오해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냥 잠시 때를 기다렸다가 그 시기가 지난 뒤에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조직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가 됐든 아니면 학교가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직급에 의한 서열이 일단 정해져 있지만 똑같은 직급일지라도 쉽게 말해서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대리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과장이 있고 대리, 틀림없이 직급은 과장이 높아도 대리가 더 힘을 더 발휘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는 상황에 그렇죠. 따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서열과 레벨이 평소에는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말할 때 농담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고 분위기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또 묵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서 평소에는 나에게 전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먼저 치고 나온다든가 네. 내가 조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나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자존심이 살짝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징조와 조짐이라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시 네 번째를 보면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떠나간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든, 자,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한 왕조를 이루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네네. 사람 중에서도 항상 핵심이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그런 핵심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같이 도모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 둘, 물론 상황에 따라 떠날 수 있겠지만, 하나, 둘하고 자꾸 떠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뭔 얘기냐? 떠나는 사람들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배신감 느낄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자꾸 하나, 둘, 서너 떠나는 거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잠시 쉬고 더 나은 삶을 기다리지 않을 땐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네.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은 장기입니다. 장기전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좀 넓고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장 잠시 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쉴 필요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평소에 수월하게 처리된 일도 이상하게 꼬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박사인 아나운서, 네네. 자, 이렇게, 방송을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네. 우리 방송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으로 두 분이 나와 있지만, 네. 뭐 카메라 감독님부터 조연출님, 작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탠바이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항상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이 장비가 언제 고장나지 않고 항상 그때 대단한 보장이 100%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오는 사람이 박사에 나와서 출근길에 갑자기 뭐 중간 앞에 교통사고 나든 전철이 고장나서 늦게 오든 네네. 이런 모든 변수들이 항상 우리 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겨울이 오고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하나, 둘, 갑자기 잘 진행되다 중요한 장비를 뭐 놓고 오거나, 아니면 뭔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아침에 전철이 전철 기차 받고 빵꾸나거나, 전철 밖에 빵꾸 안 나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처럼, 석가래듬의 겨울이 오는 징조,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우연들이 나한테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것을 갖다 짜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 요 시기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그걸 이해해 줄 때 오히려 현명하게 그 기회를 쫓고 새로운 기회를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네. 5가지 정도를 미리 알아봤는데 예. 이 중에 하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겨울이 오는 징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 네네. 이게 총 제가 오늘 나열한 게 15가지 정도가 네.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뭐 개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만약 15가지인데 내가 하나하나 종목을 좀 따져보니까 거의 뭐 10가지가 넘게 13가지가 해당이 돼. 아, 그건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그건 무조건인 네, 거고. 한 5가지가 해당이 돼. 이럴 때 우리 석가리즘에도 이제 큰 흐름에서 10년 주기 흐름도 있지만 네. 그 안에 1년 주기가 있고 몇 개월 주기도 있습니다. 즉 서너 개나 너댓 개 이상이 해당된다는 것은 최소한 오늘 요 며칠 정도의 주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아. 요 며칠 조금 조심하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서너 가지 해당되는 거 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물러난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잘 모를 때는 꾸준히 이런 조짐들이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얘가 이것은 석가리대 늦가을 네네. 1년 정도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초겨울 사이 대략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한 2년 정도를 잡아놓고 그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딱 볼 때 이런 일들이 몇 개월간 물론 간혹은 한두 달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 석가리대 봄 같은 때에도 혹은 이럴 때에도 한 이런 봄 중에 봄은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인데 이때에도 몇 개월 정도씩은 이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딱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그 순간은 내가 조금 이 리듬이 조금 약할 때구나.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시기가 있구나. 이럴 때는 잠깐만 멈춰서도 한번 보는 겁니다. 주변을. 아하. 그리고 돌아보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고 확인하고 다음 발을 떼놓는 것도 네. 바로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서 대다수 7, 8가지 이상 혹은 10가지 네. 이상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이때가 진짜 겨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자주 공허함을 느끼는 일들.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짜증이 잡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그 정도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냥 모든 게 다 짜증이 나, 네네. 그냥 정말로. 텔레비에 나와서 떠드는 평소에 참 보고 웃고 막 재밌었는데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 두고 막. 네. 이럴 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 이것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많이 나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확 그냥 이게 아니라 예,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냥 일단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꼭 이게 정말 짜증 낼 일일까? 내가 좀 공허하구나. 정말 공허한 일일까? 왜냐면은 이미 한 번의 삶을 누린 겁니다. 그동안 잘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까지 어떤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루었고 세란 목표, 어떤 이제까지 삶의 목표를 했던 것들이 갑자기 목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부산 여행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표정 풀고 좀 있으면 부산 몇 킬로 딱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산이란 이정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왔으니까. 그럼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가 목표를 잃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석가래즘의 가을이라는 것은 한 삶에서 어떤 흐름을 누린 겁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고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가치가 혼돈이 오는 겁니다. 네네. 그럴 때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조금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는 6번째는 내가 짜증이 나는 거고 이것은 네네.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웃음에 넘길 일도 이번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일 그 부부동반 모임 있지 않았지? 갑자기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아니 그걸 왜 인제 얘기해? 아니 인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언제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못 듣고 했는데도 뭘 못 듣고. 그럼 했으면 또 어제라도 얘기해야지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평소에는 그냥 알았어 하던 그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황당하지만 이게 미쳤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석가래즘의 겨울에 빠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것들이. 그러고서 황당해갖고 옆에서 애한테 그런다. 야, 아마 봐라.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면 뭐라 하면 걔가. 평소에는 엄마 이렇게 얘기를 냉정하게 하던 애가 이럴 때 네네.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아빠 미리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 누구나 스케줄이 있는데. 아니 스케줄 있는 거 모르나. 내가 항상 스케줄에 배려해서 미리미리 얘기했는데 그때는 잘 못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막 이런다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하고서 웃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냐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걸 뭐 그냥 뭐 법조항 들이대가지고 우리 녹음기 없냐 뭐 이게 따질 게 아닌 겁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여유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머리도 갑자기 아프고 몸도 찌푸둥하고 여기도 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갑자기 그냥 애꿎은데 그냥 병원이나 자꾸 가려고 하고. 네. 병원 물론 우리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병원 자주 가긴 가야 되지만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운이 약간 꺾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활동을 접고 시골이나 네네. 한적한 곳으로 가라겠죠? 지난번에 그 했었죠? 네. 석가래즘의 겨울을 나는 방법.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연식 최대한. 또 좀 더 한 가지 한다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사.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체질에 맞는 식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소비자님.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급적이면 육식을 삼가하고 자연식 위주로 이렇게 해주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몸이 서서히 자연 치력을 회복해 갑니다. 네. 스트레스 덜 받고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석가래즘의 가을이 오다 보면 여기저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아프면 이 병원 가고 조금 아프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 대장내과, 내일은 항문내과, 모레는 간호 한이 없습니다. 가다 병원 가다 다 끝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작은 어떤 그 몸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지금이 내가 이런 시기인가 보다 하고 조금 지나치면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한 며칠 지나면 또 그 기능이 또 괜찮아집니다. 네.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진짜 9번째. 이제 보면은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자꾸 생긴다. 물론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친구 관계가 평소는 아닌데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다 보면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생기다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언제 너 없이 못 사냐고 이제 혼자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이럴 때 그런 겁니다. 자식 정말 자식 믿으면 돼. 세상은 진짜 외로운 인생은 외로운 거야. 부부조차도 자식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길 때 억지로 인간관계 회복하려고 하진 마세요. 물론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평소에는 그냥 넘겨도 인간관계 유지가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평소에는 그 친구의 생일을 내가 잊어버려도 친구가 서운하지 않아요. 네네. 그냥 하다가 미안해 할까 하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나 친구의 기념일 같은 걸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네. 내가 힘들 때도 좀 더 챙겨주고 이렇게 챙겨줘도 때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노력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과 관계를 좀 더 유지시키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석가리즘의 가을을 현명하게 넘어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또 보면은 이제 10번째, 무엇인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뭔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3년 후, 5년 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불안한 이유는 그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현재 때문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석가리즘을 모를 때는 막연한 미래가 부담이 되겠죠. 왜? 이대로 내가 정말 이 조짐 요즘 같아서는 직장생활도 오래 못할 것 같아. 왜? 이미 느낌이 그래요. 사업도 부담해. 이게 이상해. 그럼 이대로 못하면 내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석가리즘은 흘러가는 걸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은 몇 년이라겠습니까? 3년. 3년인 겁니다. 3년 정도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3년이라는 걸 알고 3년이 지나면 새로운 길이 생기고 5년이 지나면 정말 다시 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구직이 생긴다는 걸 안다라면 굳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네. 뭡니까? 3년만 잘 버티고 기르면 5년 정도, 이 정도. 그래서 3년이나 5년을 아주 노는 게 아닙니다. 단 수입이 지금보다 이제까지보다 적을 뿐이지 아주 노는 게 아니니까. 혹은 수입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단 뭐냐? 내가 누리는 거라든가 어떤 입지가 좀 약해질 수 어허.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스스로 그걸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때가 그렇구나. 그렇게 조심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지 막연하게 막연한 불안감 갖지 말고 단, 이럴 때 조금 더 돌아보면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든 우리가 뭐 먹으면 안 좋다, 뭐 하면 안 좋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요인, 음식에 독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든 그 하나를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동양 고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심무감이라는 얘기에 정, 기본, 만사리. 근본이 바로 서면은 만사가 제자리에 자리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팔목이 절리는 병이 있고, 눈꺼풀이 떨리는 병이 있고, 머리가 빠지는 병이 있고, 목이 결리는 병이 있고, 어깨가 아픈 병이 있고, 소화가 이게 모든 것들은 근본이 몸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순환이 제대로 되도록 힐링이라든가 건강, 마음을 편하게 이런 쪽 위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석가리즘의 가을을 현명하게 대체하고 겨울을 지혜롭게 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11번째죠. 지난 몇 년간 능력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동안 잘 나갔다는 겁니다. 왜 석가리즘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못 나가는 흐름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지 항상 잘 나가거나 항상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잘 나갔더라면 이제는 쉴 때도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잘 나가면 스케줄이 올랐어. 타이틀 폼도 어디 여행 가면 항상 비즈니스 타고 가고 대우받고 그랬는데 누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나 그렇게 하나면 못 살아. 이게 아니고 네. 이제는 다시 그냥 일반석도 타야 되고 아니면 걸어 다녀야 되고 아니면 남들이 이렇게 딱 VIP석 모셨다. 이제는 자기가 지하철도 타보고 이러면서 건강해서 좋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백이종군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얘기긴 하지만 12번 정확히 친다면 지난 6년과 10년 전 사이 실패를 맛보거나 좌절을 겪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4년이잖아요. 네. 14년에 예를 들어서 2004년, 5년, 6년, 7년, 대략 한 8년 정도나 이런 시기들 5, 6, 7 이게 10년 주기니까 다시 그렇죠, 돌아온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기에 내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럼 그 뒤 또 잘 나갔었다가 다시 또 어려워지면 물론 나 잘 나간 거 시청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뭐 잘 나간 것도 없는데 잘 보세요. 잘 나간다는 것 우리의 가치 기준은 참 애매합니다. 우리 항상 방송 보면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 원정하는 올해는 불경기 물론 특히 올해가 불경기라 합니다만 특히 심하다 하지만 잘 보세요. 해마다 호경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네네. 항상 볼 때마다 올해는 유달리 불경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장사 사업하신 분은 올해는 항상 유달리 힘든 것 같아. 막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자,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120법입니다. 130법입니다. 감사해. 200법입니다. 좋아. 300법입니다.
자꾸 늘어났다. 이제는 300 정도 벌다가 다시 280법니다. 그럼 못 버는 게 잘 버는 거예요. 잘 버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300을 벌었었기 그렇죠. 때문에 280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애매한 일이 네네. 벌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해도 꼭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아무리 준비해도 꼭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내 돈 내고 내가 고생하든 내가 하는 생색은 남이 낸다든가 어떨결에 친구들과 만나가서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돈도 좀 내가 내고 가서 하다 음식 좀 내가 좀 알아봐주고 네. 그 뭐가 꼬일 거 잘 챙겨서 주인한테 얘기해갖고 내가 뺏어서 해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아니라 누가 뭐 이렇게 특별히 말해줬다. 박수!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네. 갔다 와보니까 좀 있다가 막 서로 고맙다. 왜 그랬더니 누가 밥 샀다며 고맙다. 내가 산 건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가 네네. 이런 거 자꾸 벌어지면 벌써 기운이 서서히 기르고 있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경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 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 한 사람은 누군 특성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서 어떤 일을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하는 음식 만드는 건 참 좋아하는데 네. 설거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또 설거지는 딱 좋아하는데 만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막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평소에는 딱 무슨 일 하든 당번을 맡든 놀러 가든 뭐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걸리고 막 그런 일을 맡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 때는 내 기운이 이제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해서 뭐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이렇구나 하고 어떤 것들 이제까지는 그냥 방치시키기를 했더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 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한번 확인한다든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든가 네. 또 평소에 출근할 때도 평소엔 8시 50분에 딱 가면은 차가 딱 나와서 딱 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딱 나가면 운전기사 시기가 잘못돼갖고 3분 전에 가는 이런 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한다든가 해서 모든 것들을 좀 더 대비하고 옮긴다면은 바로 이렇게 물러날 때 이렇게 어렵지 않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봄을 더 훌륭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겨울이 오는 징조를 미리 좀 안다면 보다 빠르고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소재학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다양한 강의 내용 잘 참고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10년 주기 석화 리듬 겨울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